안녕하세요. 수학 김착한입니다. 오늘은 수태고 올해 나왔던 1학년 기말고사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2학기 중간고사를 어떻게 대비를 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수태고 1학년 기말고사 요번에 1학년 봤었던 거 작년이랑 올해랑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부터 먼저 체크를 해보면 작년은 부등식부터 해서 도형의 이동까지 이렇게 시험을 봤었는데 얘가 올해는 여러 가지 방정식부터 직선의 방정식까지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진도를 조금 더 많이 나갔었던 반면에 올해는 조금 천천히 나가면서 꼼꼼하게 연습을 시키려고 준비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2단원 정도가 지금 덜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작년에는 원의 방정식, 도형의 이동까지 나갔던 반면에 지금 뒤에 원의 방정식이랑 도형의 이동이 다 안 나와 있어요. 그리고 객관식은 16문항에서 논술형 5문항에 있었던 건 반면에 올해는 객관식 17문항, 논술형 3문항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난이도는 작년에 조금 어려운 문제가 4문제였고 증명문제 1문제 이렇게 싹 나왔었는데 올해는 상문제가 3문제 정도의 중상문제 이렇게 있었고 증명문제가 1문제 나왔어요. 그런데 작년이랑 올해랑 비슷비슷하게 특이한 점은 정배점이라는 거고, 즉 어려운 문제일수록 점수 배분이 높고, 두 번째는 난이도별로 정리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단원별로 정리되어 있지도 않아요. 그래서 앞에서 그럼 이 다음에는 부등식 문제가 나오겠다, 아니면 부등식 뒤에는 그렇지 점과 좌표가 나오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전혀 다른 앞에 단원 문제가 나와버린 형식이 태해서 어떡하지? 야, 이거 잘 모르겠는데, 이거 어떤 문제였지? 이런 식으로 확 바뀌는 문제 유형이 나와서, 이 문제는 어떻게 풀었었지? 라는 발상이 빨리빨리 나올 수 있게 연습을 해야지 올해든 작년이든 점수가 높게 나올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올해 난이도를 이제 배치를 한 건데요. 그 20문제가 나온 것 중에서 여기에 나오는 6번 문제랑 그 다음에 7번 문제가 조금 살짝 난이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여기 오메가인데 빠져 있네요. 그리고 뒤에서 그 14번 문제도 조금 어렵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나오는 15번 문제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20번 문제 15번 문제랑 20번 문제가 조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6번 문제예요. 6번 문제. 자, 6번 문제에 대한 내용이 무엇이냐? 6번 문제가 여기가 모든 실수에 대해서 부등식이 얘가 성립하게 돼야 된다라고 이제 항상 성립한다고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게 앞에 두 개는 1차 부등식이고 뒤에 두 개는 2차 부등식에 대한 내용이라서 이 문제는 교육청 문제에서도 나온 적이 있고 그 다음에 조금 어려운 문제집에서도 자주 출몰하는 편인데 왜 이게 자주 출몰하냐? 첫 번째는 1차 부등식이랑 그 다음에 2차 부등식이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할 조건을 한꺼번에 물어보기 때문에 이게 조금 난이도가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얘가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을 구하라, 차를 구하라고 하는데 최대값은 또 루트가 들어가고 최소값은 또 루트가 안 들어가는 현상이 생겨요. 그러니까 계산에서 뭔가 놓치는 것이 있으면 또 틀릴 거고 1, 2차 부등식을 한꺼번에 잘 알고 있느냐 모르냐 이 문제를 보자마자 어떻게 풀지에 대해서 바로 파악이 돼야지 문제를 쉽게 넘어갈 수 있는데 심지어 5.8점이라서 내가 점수 배분이 좀 큽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좀 특이한 문제였는데 애들이 잘 맞히지 못했어요. 그 다음 문제는 15번 문제입니다. 15번 문제도 이것도 좀 난이도가 있는데 무슨 난이도가 있냐? 여기 막 뭐라고 써져 있고 심지어는 자취의 방정식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취의 방정식이라는 게 무엇이냐? 요걸 만족시키는 점들을 이어서 만든 거다. 그래서 이거를 막 얘랑 얘 사이의 거리랑 얘랑 얘 사이의 거리를 구해서 뭐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보다는 이 문제에 대한 해설을 먼저 익혀놔야지 빨리빨리 풀 수 있어요. 제한된 시간 내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 문제를 어떻게 해야 풀어야 되는지를 빨리빨리 풀려고 이 문제 해설을 익혀야 되는데, 정확한 방법은 얘가 A라는 점이 있고 그 다음에 얘가 무슨 B라는 점이 있는데, 요것이 어떤 P점인지 모르겠는데 여기 P점에서 얘랑 얘 사이의 거리가 동일한 애들을 다 모아놓더라. 다 모아놨더니 이거를 연결을 다다다다다다다 했더니 얘가 y는 2분의 1x 마이너스 1이 되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요거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여기를 봤을 때에 이 두 개의 점을 수직 2등분 시키는 그 선을 얘가 될 거다라는 걸 해석해서 계산하시면 훨씬 더 빠르게 돼요. 문제에서 원하는 PA랑 PB랑 같다를 이용해서 얘랑 얘 사이 거리, 얘랑 얘 사이 거리를 구하셔서 계산해도 정답은 나오지만, 우리가 이제 점과 점을 수직 2등분하는 그 선을 구하는 방법을 배우거든요. 직선의 방정식에서. 예를 들어서 수직 조건은 무엇이다? 그렇지,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다. 그 다음에 2등분 조건은 무엇이다? 그렇지, 여기에 있는 중점이 선분 위에 있다. 그걸 이 두 개를 이용해서 계산하면 훨씬 더 빠르게 풀 수 있는데, 요걸 계산하다가 조금 시간 할애를 많이 해서 뒤에 걸 못 푼 케이스가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요 문제가 조금 어려웠고요. 세 번째는 이제 서술형에 있는 내용인데요. 뭐냐? 요거 AB랑 BC랑 CA를 어떤 삼각형이 있는데, 얘를 MDN으로 내분한 삼각형의 무게중심이나 원래 있는 삼각형의 무게중심이나 동일하다라는 내용은 애들이 이제 익히니까 대부분 아는데, 그거를 증명하시오, 서술하시오라고 나와 있는데 심지어 교과서에도 있어요. 그런데 그 교과서에 있는 증명을 익히는 대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심지어 이게 계산이 조금 복잡하게 나와요. 계산이 x1, y1, x2, y2, x3, y3를 얘를 mdn으로 내분하고 그 mdn으로 내분한 걸 다시 무게중심을 구해야 되니까 미지수가 여러 개가 나와서 계산하기 힘든 게 교과서에 버젓이 있는데 그걸 그대로 냈어요. 그래서 서술형 문제인데 애들이 꼼꼼하게 책을 보느냐 학교 선생님 말을 잘 듣는지에 대해서 파악하기 위해서 이렇게 증명 문제를 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번 기말고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한된 시간 내에 많은 유형의 문제를 빨리 풀 수 있는지 그거를 익힌 학생이 고득점을 노릴 수가 있다. 그래서 아까 그 세 문제를 제외하고는, 아니면 두 문제 정도를 제외하고는 빨리 문제 풀고 어려운 난이도에 있어서 어떻게 풀지 바로바로 생각이 나야지 검산도 할 수 있고 거기에다 연습도 더 할 수 있는 상황이 생겨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꾸준하게 하나하나 다양한 유형을 살필 수 있도록 얘가 꾸준히 준비를 해놔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번 시험이 수학 시험이 마지막 날 수학 시험이어서 애들이 마지막 날인데 뭐 잘 보겠지 이런 생각으로 계산하다가 조금 실패한 케이스도 좀 여럿 있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날 수학 시험이라서 원래는 일반적이라면 수학이 이제 거의 첫째 날, 둘째 날 이렇게 봐서 빨리 다음 걸 넘어가는데, 이게 마지막 날이라서 수학을 내가 뭘 배웠었지 다 까먹어 버리는 케이스가 많이 생겼네요. 그래서 기말고사가 조금 이런 요인들이 주의했어야 된다. 그러면 요번에 이제 2학기 중간, 수태고 2학기 중간고사는 어디까지 나올 것 같니? 라고 이제 추론을 하면, 일단은 직선의 방정식까지 시험을 봤으니까 직선의 방정식 다음인 원의 방정식부터 시험을 봐야 되는데, 원의 방정식이랑 도형의 이동이랑 그 다음에 집합,
그 다음 명제 이 정도까지가 나올 것 같아요. 좀 더 많이 나오면 함수에서 뭐 역함수 전 아니면 함수 정도까지 나올락 말락 할 것 같은데, 그리고 난이도는 비슷할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부분이 조금 원의 방정식도 난이도가 높고 도형의 이동은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집합의 부분이랑 그 다음에 명제 부분이 조금 단원 자체가 정답률이 높지가 않아요. 내가 맞는 게 맞는지 모르는지 그걸 해석하기 힘듭니다. 예를 들어서 x세제곱이 1이다 라고 했을 때 이거를 계산을 했어. x가 1이랑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랑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i랑 이런 식으로 세 개가 나왔는데, 요걸 집어넣고 계산해보면 나오네, 이렇게 검산이 되는데, 원방도 내가 맞는지 안 맞는지 계속 계산하기가 힘들기도 하고, 명제 부분도 맞는 것 같은데 틀린 것 같은데 이런 해석하는 게 잘 헷갈려 하는 부분들이 많아서, 그래서 단원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그냥 비슷한 난이도로 내도 정답률은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2학기 중간고사는 대비를 해야 되는 게 원의 방정식부터 해서 도형의 이동, 그 다음에 집합, 그 다음에 어디? 그렇죠. 명제 부분 이렇게 4개를 익혀야 되는데, 그러면 원의 방정식 부분이 뭐가 어렵냐? 그렇죠. 원의 방정식 자체 내용이 엄청 많아요. 원 자체가 원의 방정식의 정의도 외워야 되고, 위치관계도 외워야 되고, 원과 직선의 위치관계도 외워야 되고, 심지어는 이거 원 자체가 중3 과정에 있던 내용이 고등과정이랑 합세해서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난이도가 좀 높습니다. 그리고 외워야 될 유형별도 난이도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암기하고 익혀야 될 게 문제들이 너무 많은데, 거기에 심지어 어떻게 될 거냐? 다음 파트에 나오는 도형의 이동 파트랑 합세해서 나올 확률이 조금 있어요. 그런데 도형의 이동은 자체로는 많이 외워 어렵지는 않거든요. 암기할 게. 예를 들어서 점의 이동, 아니면 도형의 이동, 평행 이동, 대칭 이동, 기초적인 내용은 외워야 될 게 많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공식상으로 외우면 돼. 심지어 점과 점 사이의 대칭 이동도 있고, 점과 직선 사이의 대칭 이동도 있고, 직선을 점 사이에 대칭 이동시킨다든지 직선과 직선을 대칭 이동시키는 것도 그렇게 조금 공부를 한 아이라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요 공식 자체로는 많이 어렵지는 않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앞단원에 있는 원단원이나 아니면 앞단원에 있는 직선 단원이랑 이렇게 합쳐진다든지, 그리고 오히려 뒤에 있는 집합 단원이랑 합쳐져서 나오게 돼서 섞여서 나와서 도형의 이동 파트인가? 라는 게 의문점이 들 정도로 이게 여러 가지 헷갈릴 수도 있어요. 어쨌든 기초 공식이랑 유형별 문제를 암기하는 거는 많이 어렵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좀 익혀야 될 건 정확하게 익혀야 되니까 여기 파트는 잘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파트는 무엇이다? 그렇죠. 집합 파트거든요. 집합 파트. 자, 집합 파트는 여기 내용 자체가 선뜻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집합이라는 게 뭐 숫자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새로운 용어, 논리학을 이제 가르쳐 줘야 되는 부분이라서, 뭐 A가 집합 안에 들어있다, B의 집합이 아무것도 안 들어있다, 이런 식으로 이론 자체를 다다다다다다 외워야 되는데, 이게 하루 지나면 또 까먹고, 이게 뭐였죠? 이게 뭐였죠? 이게 삼지창 모양이 뭐였고 이지창 모양이 뭐였죠? 얘가 뭐였죠? 이거는 하나 있던 건가요? 2개 있던 건가요? 부분 집합은 몇 개였나요? 이런 식으로 얘가 공부를 좀 익혀서 암기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선뜻 외우기가 힘드니까 많이 파셔야 돼요. 초반부에는 정의 자체를 익히기는 좋은데, 후반부에 부분 집합이라든지 집합의 연산 같은 계산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난이도가 쑥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집합의 연산 같은 뭐 합집합, 차집합, 교집합 이런 내용들은 부등식으로 주로 나온 적이 있고요. 그런데 앞에서 우리가 시험 범위가 뭐가 있어요? 원방이 있죠. 그래서 원방에서 뭐 예를 들어서 원과 직선의 교집합이 있었을 때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그냥 좀 말을 돌려서
합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어쨌든 원방 내용이 나오는데 집합이랑 합세해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래서 그리고 특히나 부등식 파트는 2차 부등식, 절대값이 들어간 부등식 이런 파트는 애들이 잘 못해요. 그래서 그쪽 부분으로 넘어가게 되면 정답률이 쑥 낮아지고 그리고 내가 맞게 풀었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조건에 따른 집합을 찾아라 라는 단어라든지 조건에 따라서 얘가 맞는지를 구하시오 라고 이렇게 해버리면 검산이 불가능해서 다 틀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쪽 파트는 조금 어려워요. 어느 부분이 어렵다? 아, 내가 했는데 맞는지 잘 몰라서 어렵다. 그래서 집합 부분은 많은 연습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명제 파트는 그냥 외우세요. 외우세요. 명제 파트는 그냥 외우셔야 합니다. 이쪽은 내가 지금 뭘 알고 있고 뭘 모르고 있는지 잘 정확하게 확립이 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어떤 학생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정삼각형은 얘가 세각이 같은 거 아니에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정삼각형의 정의는 세 변의 길이가 같다. 그래서 얘가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60, 60, 60으로 이렇게 정확히는 세 각의 크기가 같아질 거다. 그래서 얘가 정의가 되고 얘가 정리가 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게 중학교 과정부터 차곡차곡 이렇게 쌓여져야 되는데 고등학교 와서 중2 과정이라든지 중3 과정을 다시 불러일으키려니까 어려워. 그래서 이쪽 파트는 그냥 다 외우세요. 다 외우세요. 증명이 막 나와 있어? 교과서에 있는 증명 막 나와 있어? 다 외우세요. 저는 무조건 외우게 시킬 거예요. 교과서에 있는 증명은 무조건 외우게 시킬 거고 그 다음에 조금 아이들이 어려운 고득점을 노리고 싶다. 그럼 빈칸 채우기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런 거는 이렇게 푸는 거니까 여기에 있는 키포인트는 무엇이니까 그거 체크해 놔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어쨌든 증명을 다 외우라는 게 아니라 명제에 있어서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에 대한 해법을 다 외우셔야 돼요. 그리고 그 증명 중에서 그나마 숨통이 트일락말락하는 부분이 뒤에 절대부등식 파트랑 산술기하랑 코시-슈바르츠를 이용한 부등식이 있는데 얘가 최대 최소를 구하는 문제인데 앞에서 나왔던 막 논리학 부분이 아니라 뒤에서 이제 연산 부분이 나오기 그나마 나오는데 스테코에서는 산술기하를 조금 좋아해요. 산술기하를 조금 좋아하니까 산술기하를 조금 연습을 더 시키면 됩니다. 그렇다 해서 증명을 던지시면 안 돼요. 요새 들어서 증명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2학기 중간고사를 어떻게 준비하면 되냐? 일단은 기초적인 내용은 외울 게 많아요. 원방에서 외울 공식들, 그 다음에 도형에 이동해서 외울 공식들, 집합 자체는 어떻게 해야 된다? 공식을 외울 부분이 있긴 한데 유형별 문제를 좀 익혀야 되고 명제도 유형별 문제를 익혀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파트가 많은 내용이 있는 게 아닌데 단어는 4단원 정도일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제한된 시간 내에 정확히 문제를 풀려면 내가 뭘 알고 있는지 뭘 모르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희는 정리 노트를 쓰게 시킬 거고 오답 노트를 시키든 공식을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기초 공식 노트를 시키든 공식 노트를 시킬 거고 거기에다가 매일매일 테스트를 보면서 연습을 시킬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나는 90점이 좀 넘어요. 계속 90점이 넘는데 한두 개 계속 틀리는 것 같아. 그러면 그럴 때는 고득점을 노리려면 여러 문제를 좀 익혀야 됩니다. 특히나 원방은 다양한 문제가 많이 있고 집합 부분도 그냥 하나로만 나오는 게 아까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다양한 문제가 뭐 시중 교재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아놓은 심지어 우리는 이제 기출 문제 같은 것도 모아놓기도 하고 선생님들이 어려운 문제들을 모아놓은 최종 분석 교재를 사용하면서 연습을 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특히나 요번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증명 문제가 계속적으로 막 나오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조금 증명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증명 문제는 놓치지는 말게 연습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공부의 방향을 내가
내가 잘하고 있는 게 기초 이론을 잘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어떤 응용 문제를 잘하고 있는지, 내가 어디까지 심화 문제를 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실히 계속 따져봐야 하거든요. 나 이거 외웠어. 그래? 이거 외운 거 정확해? 아니요, 이거 외운 것 같아요. 그럼 내가 물어볼게. 어떤 내용이 있어? 못 외우겠는데. 실질적으로 아이들을 물어보면 기초 이론조차도 잘 못 외우는 애들이 많아요. 그래, 기초 이론 외운다고 했어? 그러면 네가 알고 있는 내용, 여기 파트에서는 어떤 문제의 유형이 나오지? 이런 유형에서는 어떻게 풀어야 되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어떤 포인트를 잡고 문제를 풀고 있니? 라는 식으로 어떤 문제들이 나오고 있는지, 유형별 연습을 하고 있는지, 그럼 유형별 연습을 했을 때 심화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다양한 연습을 이렇게 시켜야 되거든요. 애들마다 다 따로따로 연습을 시켜야 돼요. 특히나 수태고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많은 양을 제한된 시간 내에 빨리 풀 수 있는 애들, 정확하게 빨리 풀 수 있는 애들을 조금 좋아하는 성격이라서 이거를 내가 어느 정도까지 연습이 되었는지 계속 확인을 해야 되고, 그 확인하는 작업조차도 학생이라면 많이 힘들어 할 텐데, 어쨌든 저는 우리 애들은 하나씩 하나씩 계속 지침을 하면서 너는 이런 거 필요하니까 이렇게 해야겠다, 너는 이런 거 필요하니까 이렇게 하자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공부 방향 계속 제시하면서 애들을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 계속 고민하고 있는 선생님 김착한입니다. 계속 연습을 열심히 시킬 테니까 모두들 화이팅하고 2학기 중간 잘 대비하고 2학기 기말도 열심히 더 잘 볼 수 있게 빌겠습니다. 화이팅!